관련이 있다는 거 알아? 진짜요? 90년대 메이크업 특징을 보면은 왜 그 입술 라인을 굉장히 짙고 두껍게 그렸잖아. 그게 얇은 입술을 감추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아, 진짜요? 오히려 컴플렉스를 좀 매력으로 승화시키는 메이크업도 많이 있다잖아. 김연아 씨랑 부하걸 가인 씨를 보면은 작은 눈이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동양적인 눈매를 좀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스모키 메이크업으로도 유명해졌잖아. 그치? 그치. 지난번에 제가 메이크오버 한 번 했잖아요. 아, 맞다. 너 리지 페이지에 똑같이 나오던데? 뭐 의리로 한 번 해준 거죠. 언제 도움받을 일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다. 아무튼 제가 그날 김현숙 원장님한테 메이크업을 받았거든요. 제 동그란 얼굴을 이렇게 갸름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그 팁이 뭐냐면 섀도우로 구렛나루 만들기. 저 그거 봤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지난주 힐링 스타일링 페이지에서 록시크 스타일링으로 변신한 이영 에디터. 얼굴형을 보니까 일 좀 해줘야 되겠어. 헤어 컬러랑 비슷한 섀도우를 이용해서 구렛나루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길게 구렛나루가 중요한 게 아니야. 동그랗다라고 느껴지는 부위는 바로 여기잖아. 이 부분을 잡아주는 거지. 빈틈없이 단점을 커버해놔야 완벽하게 놓을 수가 있어. 진짜네. 평소와는 다른 색다른 변신으로 화제가 됐었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치? 얼굴형을 메이크업으로 그렇게 성형할 수 있는지 몰랐거든요. 당연히 되지. 그게 얼굴형뿐만 아니라 시술 메이크업도 있잖아, 왜. 그래서 미간, 그리고 입가, 그리고 눈 밑 주름 이런 것도 메이크업으로 가릴 수 있어. 컨실러 같은 걸로? 아니, 그게 펄이 들어가 있는 메이크업 베이스나 그리고 파운데이션, 그리고 파우더를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펄이 빛을 반사해가지고 주름을 확실히 커버할 수가 있어. 도사네요, 완전히. 나 펄 뒤집어 썼잖아. 보이지? 보여요. 보여? 근데 실제로 여자들이 컴플렉스라고 이렇게 느끼는 건 아무래도 피부가 아닐까? 그치. 맞아, 맞아. 저 피부 너무 좋아서. 이영아. 혼 좀 나야겠다. 근데 사실 피부 고민하면 정말 끝도 없잖아. 그치. 그럼 좀 너네도 각자 얼굴에서 피부 고민 같은 거 뭐 있어? 있죠. 저는 다크서클 심하고 또 피부가 너무 얇아서 이 실핏줄이 터진 게 다 보여요, 얼굴에. 그래서 그걸 가리는 게 좀 힘들어요. 지금 가렸지. 잘 가려요. 이영아. 저기 있어요. 저는 너무 잘 건조해져서 미스트를 뿌려도 금방 그 물기가 없어져요. 건조해서. 네. 근데 뭐 여자들이 제일 고민인 게 모공이 넓고 또 블랙헤드가 있고 이런 게 제일 고민일 것 같아. 제일 많이 얘기하잖아, 그치? 그치.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뷰티 에디터들이 밥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많은 고민들이 있으니까 뷰티 바이블 보는 거 아니겠어? 그치. 맞네. 우리 생존의 이유지, 그치? 맞아요, 맞아. 그럼 우리 진짜 뷰티 전문가랑 만나서 뷰티 토크 한번 해볼까요? 그래? 그럼 누구랑 해보는 게 좋을까? 뷰티 블로거요. 뷰티 블로거. 확실히 자신의 팁 같은 것도 잘 정리해놓고 하더라고요. 저는 자주 가는 블로그 있는데 즐겨찾기 해놓고 자주 찾아가서 많은 정보 같은 거 많이 얻어요. 그래, 그러면은 너네가 혹시 괜찮은 블로거 있으면은 좀 섭외 좀 해봐. 나도 이제 가끔 인터넷 정보를 이렇게 찾다 보면은 진짜 전문가보다도 박학다식한 그런 블로거들이 정말 많더라고. 우리가 다 같이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오, 좋을 것 같다. 뷰티 토크 주인공은 바로 뷰티 블로거 라미꾸. 수많은 여성들이 추천하는 진정한 뷰티 멘토라고 할 수 있지. 뷰티 바이블 에디터들 긴장해야 할 거야. 뷰티에 지식이 많으신 그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그런 의견도 좀 듣고 그리고 뷰티에 대한 정보도 좀 나누고 그래서 콜라보 기사를 쓰면 좀 어떨까 해서요. 혹시
라뮤꾸님도 피부에 대한 그런 콤플렉스가 있으세요? 저는 그 일반적인 피부에 비해서 피부 표피가 굉장히 얇은 편이라서 이제 조금만 자극이 되면은 이제 홍조가 올라오기도 하고 민감해서 이제 아무 제품이나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장품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편이에요. 저도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블로그 보면 진짜 신기한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건 다 어디서 얻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이제 피부에 좋다고 하는 거는 이제 해보라고 다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아이크림 바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신 이런 천연 재료들이나 유기농 재료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팩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관리를 이제 하고요. 저는 이렇게 나와 있는 화장품들 중에서 고르기도 힘든데 그렇게 직접 여러 가지 하신다니까 진짜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혹시 뷰티 블로거들이 화장품을 고르는 방법이나 뭐 팁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인터넷에서 이제 보면은 이걸 바르고 피부가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성분들이 각기 너무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서 성분이 딱 한두 가지로만 함축해서 나와 있는 제품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기본 10가지 이상은 되어 있는데 그런 성분들 중에서 자기한테 안 맞는 성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성분 부분이 자기 피부에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성분 같은 거는 좀 꼼꼼히 살펴보고서 화장품을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였으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손등에 펴 발라보거나 아니면 판매원분들의 말을 듣고 혹해서 화장품을 골라서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화장품 뒷면에 있는 전성분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얼굴인데 뭐 아무거나 바를 순 없잖아요. 유기농이나 국산 제품들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그래서 국내에서 재배가 된 성분들이나 이런 것들 원료로 사용하는 화장품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이제 수입 화장품을 많이 선호했잖아요. 그렇죠, 선배님? 그렇죠, 맞아요. 왠지 뭐 외국 거라고 하면은 뭔가 좀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확실히 요새는 우리나라 뷰티템들이 거의 뭐 세계적인 수준이 돼가지고요. 최근에는 우리나라 그 천연 재료들을 이용한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혹시 그 블로거님도 한국에서 나는 재료들에 관해서 뭔가 또 팁이나 관심 있으신 부분 있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를 갔었는데 현지에서 보면은 이제 용암송이로 이제 만들어진 제품들이 인기를 끌더라고요. 용암송이요? 용암송이는 그 화산이 폭발할 때 제일 처음으로 분출된 그 용암이 굳어서 이제 생긴 걸 말하는 거야. 예,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재료잖아요. 그쵸. 저도 몇 달 전에 제주도에 특집 기사를 쓰러 간 적이 있었는데 제주도에도 정말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천연 유래 성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용암송이에는 미네랄이 풍부해서 또 그리고 번들거리는 피지를 잡아주는데 효과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제주 마니아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주 해수를 화장수로 사용해서 모공팩이나 토너, 에센스 같은 제품들을 많이 만든다고 들었어요. 해수 저도 그거 알아요. 제주 해수 찜질방 알아요? 네, 알아요. 거기가 들어봤어요. 필수 코스래요. 그 미네랄이 풍부해서 아줌마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줌마들이. 저도 한번 가야겠네요. 그러면 평소에 모공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천연팩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인데요. 모공에 좋다는 재료들을 이제 팩으로 사용을 해요. 대추라든가 오원 같은 경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공 케어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집에서 자기가 팩을 그렇게 만들어 하기가 좀 쉽지가 않던데 바빠서 이제 만들어 쓰기 되게 귀찮을 때 많잖아요. 되게 번거롭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져 있는 제품들을 이제 바르기도 해요. 모공 케어나 이제 블랙헤드를 케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손등에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얼굴에 갖다 대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가 이제 모공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 힘을 살짝 빼고 이제 굴려주시면은
꾸준히 사용을 하면 점차적으로 블랙헤드가 없어질 거예요. 저는 블랙헤드만 보면 자꾸 신경 쓰여서 짜고 싶고 건드리고 싶고 이런데 코에는 블랙헤드는 절대 짜면 안 돼요. 이제 짤 때는 이제 시원한 기분에 짤 수 있는데 짜게 되면은 모공이 넓어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어렸을 때 괜히 친구들 따라서 짜다가 흉터나고 그러잖아요. 손으로 짜지 말고 이제 매일매일 케어를 해서 없애주는 게 중요해요.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왠지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스팀 청소기 같은데요? 코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곳에도 사용할 수가 있나요? 굳이 코가 아니더라도 이제 모공 케어가 필요한 부분에 이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끈한 피부를 위해선 모공을 케어해야 해. 지금부터 알려줄게. 이거를 이제 코에 대고 한 1, 2분 정도만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돼요. 이제 미지근한 물로 이제 세안해 주시면 되세요. 네. 그럼 끝인가요? 아니요, 이거 다음에는 이제 마스크팩을 해줄 건데요. 제가 한번 얼굴에 발라볼게요. 네. 날씨가 더워지면은 이제 피지가 많이 생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모공이 아래로 1.5로 약간 이렇게 처지면서 늘어진 현상이 나요. 그러면은 그렇게 한번 늘어진 모공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복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그때그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맞아요. 피지가 과다하게 분비되면은 이제 여드름을 유발시킬 수 있고 모든 피부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같은 여름철에는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피지 때문에 피부의 각질층이 두꺼워지면서 모공을 막아버리니까 요즘 같은 때 이런 팩으로 피지 케어를 해주는 것도 지금 딱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맞아. 한 15분 정도 후에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해주시면 돼요. 초코크림 같아, 초코크림. 근데 여기 알갱이 같은 게 있네요. 네, 그 알갱이가 이제 스크럽 역할을 해서 피부 각질 케어에 도움이 돼요. 토너는 화장솜이 충분히 적실 정도로 양을 많이 해주셔야 피부에 자극이 안 돼요. 그리고 앰플을 바르실 건데요. 손으로 이렇게 롤링 하신 후에 두드려줘야지 이렇게 피부의 흡수를 더 많이 도와줘요. 이렇게 이제 모공이 탄탄하게 좁혀졌죠. 이렇게 앰플로 마무리하시고 끝내주시면 돼요. 진짜 피부가 밝아 보여요. 그러네요. 매끈한 피부를 위한 모공 관리법. 여기서 하나 더. 모공을 조여주는 마무리 케어까지 해준다면 매끈한 피부가 완성되지. 우리 뷰티